고1은 학교별로 좀 어떤 스타일의 출제가 되는지를 영어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저는 여기 자료에서 그냥 좀 처음에 막 자랑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건너뛰고도 가볼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고, 우선 저희 학원의 5년, 저희 학원이 2020년에 개원해서 이제 2025년에 새로운 일로는 저희가 문헌 캠퍼스를 오픈하는 일이 올해는 있습니다. 아직 공식 얘기는 되지 않았고 설명회에서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생들과는 무관합니다. 문헌중학교 학생들만 등원하는 관이 하나 생길 예정이고요. 저희 학원의 특징적인 면들을 이렇게 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도 이제 연구처럼 한번 해보곤 하는데, 제가 올해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건 문헌중학교 학생이 제일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와, 이상한데? 문헌중학교 학생이 왜 이렇게 없지? 왜냐면 제가 보니까 문헌중학교 학생이 1200명이나 되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과천고 1이나 중앙고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학년에 170명 정도 되고요. 과천고가 지금 좀 특이하게 2학년이 1등급이 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애들이 이사를 많이 나가가지고 지금 7명까지 1등급이다가 거기는 6명 1등급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다가 문헌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없다고? 근데 문헌중학교가 제일 크다 해서 문헌캠을 오픈하고, 근데 또 여전히 고1, 2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저희는 매년 고1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애들이 좀 적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좀 늘어나는 면모를 보이더라고요.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19.4%의 학생들이 재원을 하고 있고요. 중앙고 2 같은 경우에는 25.1%예요.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 한 학교에 30%의 아이들이 다니면 독점 체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니는 건데, 25.1%면 4명당 1명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인 170명 중에 지금 4분의 1이니까 25%가 다니고 있고, 거의 한 45명 정도가 등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특징으로는 2학년이 올라가면서 애들이 늘어난다는 거. 과천고 1도 똑같습니다. 현재 과천고 1은 1학년이 9.3%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전교생 중에. 근데 과천고 2는 24.2%입니다. 저희가 학원이 사실 역사가 좀 짧고, 과천고는 오랫동안 있었던 정말 유서 깊은 학원들이 많습니다. 유서 깊은 학원들이 많아서 저희 학원은 지금 이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좀 신생학원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어머니들이 고등학교를 딱 3월달에 올라가면서 한 번 이동을 하실 때도 처음부터 선택받는 학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니다 보면 저희는 정말로 성적을 잘 냅니다. 정말 성적을 잘 내고 성적의 상승도 많고 실제로 많은 전교권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고2, 2학기 때까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고3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왜냐면 고3 때 내신하거나 이런 애들은 고3 때 변동이 많아서. 근데 고1에서 고2까지는 정말 꾸준하게 증가한다. 그거는 이유는 성적을 잘 내고 상승도 잘 시키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애들이 여길 다녀도 저길 다녀도 사실 다니다 보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퀄리티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저희 학원을 한 번 왔을 때 그 다음에 다른 학원에서 또 만족하기 더 어렵다. 그래서 애들이 꾸준하게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2022년부터 긁어 모아 저희가 했었던 성적들을 다 모아봤는데요. 2022년에도 성적을 꽤 잘 낸 편이었고, 그리고 대학교는 한 명 보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간 애니까 2020년 말에 개원해서 1년 동안 고3 학생을 저희가 한 명 가르친 거예요. 개원은 첫 번째 해에. 그래서 한 명 가르쳤고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들어갔고요. 이제 2023년에도 학생들을 가르쳐서 성적을 내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저희가 대학을 4명 보냈습니다. 대학 4명 보낸 게 서울대 자유전공,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 울산대 의과대학, 고려대 중어중문. 3명은 다 내신으로 갔고, 울산대 의과대학은 재학생이었는데 영어 논술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작년 때 이제 성적 낸 거 쭉 적어놨고, 이때부터 저희가 만점자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면서
작년에 정말,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아이들로 정말 대입 결과가 가장 좋았던 한 해라고 할 수 있고, 이 학생들은 저희가 오픈할 때 중2나 중3, 그러니까 거의 3년을 키우고 보낸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정말 대학 합격을 많이 시켰던 한 해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이 처음으로 또 컨설팅을 시작한 해여서, 그러니까 정말 중3부터 키워서 컨설팅까지 완료하는 하나의 루트로 쭉 성장해서 저희가 졸업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과천에서만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님이 과천의 학부모님이시고요. 학부모님이고 자녀분을 과천에서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키워내신 분이 입시 컨설턴트 자격증을 저희 학원의 실장님 하시면서 1급, 2급 다 따고 과천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컨설턴트를 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2025년에도 성적이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데,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것, 저희가 되게 특징적으로 봤던 것은 우선 중간고사 때도요, 과천고 1, 중앙고 1, 과천고 2, 중앙고 2 영어의 전교 1등은 전부 다 저희 학교 학생이었고요. 같은 학생들 아닌데 기말고사 때도 중앙고 1 영어 전교 1등, 중앙고 2 영어 수학 전교 1등, 과천고 1 영어 전교 1등, 과천여고 1 영어 수학 전교 1등까지 전부 다 저희 학원에서 꾸준히 전교권의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도 거의 아마 중앙고나 과천고나 전교 1등부터 12등 정도까지의 학생들 중에 2명, 3명 빼곤 전부 다 저희 학원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1학년 중에서도 중앙고 1 기말고사 100점이 2명이에요. 그 학생들 둘 다 저희 학교 학생이고, 중앙고 1 중간고사 100점 1명 중 1명이 저희 학교 학생이고, 과천고 1에서 여기 오늘 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과천고 1에서 중간기말 모두 다 100점인 한 명의 학생도 저희 학교를 자꾸 학원입니다. 학원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고1 설명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거의 20회독이죠. 그러니까 진짜 지겨울 정도로 많이 풀고 가는데, 저희 학원의 특징은 문제를 좀 많이 푼다는 점인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많이 푼다는 점이 있고, 이게 마이갓이라고 저희 학원에서 지금 출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학원에서 출판하고 있는 책이고, 전국 단위로도 사실 지금 내신 준비서로는 가장 잘 팔리는 책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신간 낼 때 어쨌든 네이버 화제의 신간 화제의 신간에 오르고 판매를 전국 단위로 하면서, 얘는 그냥 기본서입니다. 기본서여서 이 기본서의 구성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본서에서 기본적으로 한 10회독 정도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변형 문제, 이건 보듬 내신 모의고사라고 해서 10회를 푸는데요. 진도를 마이갓으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내신 모의고사, 그래서 전체 시험 범위를 1회독하는 변형 문제를 10회 풀고 가요. 그래서 변형 문제로만 10번을 읽고 갑니다. 그래서 마이갓에서 거의 10번의 반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변형 문제에서 10번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변형 문제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바로 직전의 시험에서 나왔던 서술형 문제들, 특히 과천고나 중앙고는 서술형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논술형 1번 변형 문제, 논술형 2번 변형 문제, 논술형 3번 변형 문제, 이렇게 해서 중앙고는 5회 아니면 4회, 그 다음에 과천고는 4회 아니면 3회, 이 정도로 그 직전에 나왔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다 제작해서 나갑니다. 요게 있고요. 요렇게 되면 요것도 4회독 정도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분석지인데요. 요거는 전체 범위가 분석이 되어 있는 칼라로 다 분석되어 있는 종인데, 분석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세 가지에서 틀렸던 부분을 여기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마이갓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라고 하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선 단어 외우고 본문 필기하고 어법, 어휘, 이지선다, 선택형이죠. 이렇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일단 빈칸 완성이 있는데, 빈칸 완성이 요거는 단순 빈칸이고요. 이 부분은 하나의 난이도 상 부분이 한글 없이 쓰는 부분도 있고, 좀 이따 보면 하나의 빈칸이 더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과천고 아이들이 꼭 풀어야 되는 유형인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장 삽입, 순서 비율. 요거는 각 학교마다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무조건 5문제가 출제되고 한 15점에서 한 15점에서 2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법 어휘 선택, 어법 어휘 수정, 이렇게 마이갓에 거의 9개의 유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끝나고 나면 저희가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요약문 어휘라든가 주제라든가 아니면 패러프레이즈,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빈칸인데요. 내용을 동의어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로 내용을 바꿔 쓰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에게, 과천고, 중앙고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고 아이들에겐 뭐가 중요할까 하면 여고 아이들에겐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다중선택과 어법어휘 수정이 있거든요.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주제문 완성 있고, 요약문 빈칸 완성, 요 글에 대한 요약문을 새로운 단어를 이용해서 요약문을 완성하는 것, 그럼 요약문을 또 앞글자 없이 완성하는 것.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유형으로 풀고 가고요. 이렇게 풀고 가는 이유는 저희가 문제를 많이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암기보다는 문제를 훨씬 많이 풀리는 스타일이고, 20번 문제를 풀다 보면 솔직히 대충 외워져요. 대충 외워져요. 진짜 바보가 아니고 진짜 대충 외워지는데, 왜 그럼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까라고 하면, 중앙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술형으로 악명 높은 학교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서술형이 원래 36점에서 30점으로 줄어들었어요. 6점이 빠졌는데 그거는 한 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6점짜리 6문제였다가 6점짜리 5문제로 줄어들었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그냥 요 30점 안에서 그 아이들의 변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또 보시면 글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의 빈칸 A, B에 알맞은 말을 조건에 맞게 완성하시오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본문을 되게 반복적으로 암기를 많이 시키고 있는 학원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진짜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이 글은 다 줘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위의 내용을 읽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시험 범위에 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 박스를 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외우기보다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랑말랑하게 내가 질문에 답하고 영작을 해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패러프레이즈로 동의어도 사용해보고 반의어도 사용해봐서 실제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조건들을 다 맞춰야 되는데 어법에 맞게 그 형태를 바꿀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흔하게 엄마 아빠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문법은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문법 모르면 이거 완전 자유자재로 문장 써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문 할 때 문법 항상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단어를 추가할 때도 있고 추가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 부분의 보기를 다 조합해서 A, B를 완성해야 되는 건데, 처음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국어적인 능력과 작문적인 능력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6점, 논 5번도 똑같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의 빈칸 A, B에 알맞은 말을 조건에 맞게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본문을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다 주어주는데요. 요게 이제 선생님이 이 박스의 요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본문을 외울 필요 없이 박스를 주제문을 영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얘도 똑같이 그 형태를 바꿀 수 있고, 본문에 한 단어를 주어진 그대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조합했을 때 아주 크리티컬한 키워드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럼 그 키워드를 빠르게 찾아서 넣어서 주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B의 강조 구문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강조 구문이 뭔지 모르면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고는 문법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작문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도 오히려 작문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좀 탑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고는 조금 달라요. 과천고는 전 문항이 긴 영어 보기로 출제됩니다. 조금 압박적이에요.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거 보시면요, 한 페이지에 문제가 2개밖에 안 들어가고 보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새로운 텍스트를 읽는 거에 부담이 있는 학생들은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이 위에 것도 과천고도 외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위에 이제 글이 주어진 다음에 밑에 보기를 읽어나가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기가 매우 길고 여기에서 한두 단어만 잘못된 걸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글을 읽어내고 빨리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과천고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어휘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험이고요. 과천고의 특징이 또 있어요. 시험 범위에 없었던 부분을 추가하여 출제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요렇게 빈칸이 있는데 여기 this process부터 원래 시험 범위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 범위에서 줬고 이 부분을 선생님이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도 이 부분이 보통 이렇게 after all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부분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글을 이해하고 정리해서 다른 단어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패러프레이즈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를 활용해서 써보는 그런 유형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걸 연습하고 있고, 과천고 2가 독해적으로 조금 더 압박적인 시험입니다. 읽어야 될 글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좀 읽기가 빠른 학생들이 좋겠다. 하지만 서술형은 훨씬 쉽습니다. 아까 보시면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어를 조합하면 15단어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도 논술형 4번에 6점짜리 문제입니다. 이거 과천고고요.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전혀 외울 필요가 없겠죠. 글을 전부 다 그냥 줍니다. 왜 그렇게 애들이 암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암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의 글의 주제를 써봐, 요약문을 써봐, 요지를 써봐 이렇게 해서 영어로 계속 그냥 내용을 다시 적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고보다 훨씬 쉬워요. 이거 얘네 4문제 나오는데 마지막 논술형 문제고요. A가 6단어, B가 2단어, C가 3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 있고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모든 단어를 윗글에서 찾았으면 됩니다. 필요하면 어법에 맞게 단어의 형태를 변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위에는 동사 원형이었던 것을 여기는 준동사로 바꿨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에 맞게 위에서 키워드를 찾고 바꿨어야 되는데 그래도 10단어 넘어가는 게 잘 없다. 그래서 과천고는 객관식은 훨씬 더 부담스럽게 출제되지만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부담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고입니다. 이제 여고가 좀 이제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서술형이 높지 않습니다. 10점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요. 지문에 철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헷갈리면 끝장나요. 여고는 정말 까다롭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고 어느 순간 흔들리면 안 되는데 다행인 건 지문 변형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외운 고지 그대로 아주 잘 외웠다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맞는 거 개수를 골라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단어 하나 틀리면 틀린 거고 모든 게 하나도 안 틀렸으면 맞는 거여서 요거의 개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애들이 읽는 거에 대한 압박이 매우 심하고요. 이게 다 요런 문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는 이것도 다 올해 시험이고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답이 하나를 골라라, 2개를 골라라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유형이면서 애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좀 억울하게 느끼기도 해요. 나는 B, C, D가 틀렸는데 B, C를 골라가지고 2개를 해서 틀렸는데 엉뚱한 거 A, D, E 골라서 3개 하는 애가 맞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 시험이기도 한데 정확한 암기만 했다면 사실 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둘 중 하나를 가져야 돼요. 엄청 정확하게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법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요 2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전교 1등인 학생들은 보통 2개를 다 하기 때문에 이기기가 매우 어렵고요. 요거는 논술형. 논술형도 어법이나 어휘가 잘못된 부분 여기에서 어법이나 어휘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부분이 없으면 동그라미 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각 번호당 1점으로 해서 틀린 걸 고치면 되는데 여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법이 아주 튼튼하지 않으면 성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얘는 영작보다는 정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법 문제의 강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 보시다시피 어떤 하나의 유형, 어떤 하나의 학교를 준비하는 것들은 또 시선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변형문들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튼튼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 영어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이따 남아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